세계 최고의 기업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가요, 2022년도에 사업부 명칭을 싹 바꿉니다. 원래 이 제품 세트 사업부에는 IT 모바일 부문, 소비자 가전 부문. 여러분 딱 들으니까 뭔지 알겠죠? 아, 스마트폰하고 이 네트워크 파는 데하고 가전제품 파는 데가 있었네. 근데 이걸 통합하더니요, DX,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사업부로 통합을 했어요. 와, 제품 경험 사업부. 뭐 하는 데인지 잘 몰라. 또 모바일 사업 부문은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또 CX MD 센터를 신설했어요. 보니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멀티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물어요. 교수님, 저 DX 사업부 가서 막 모바일 디자인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입사하면 되나요? 경험은 디자인하는 거 어떻게 배우나요? 와,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심지어 삼성은 2023년 컨슈머 일렉트릭 쇼라고 그러죠. CES에서 세계 최고의 신제품 발표한 데서 뭐라 그러냐? 경험의 시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계 최초 상품 뭐 이런 것만 하던 기술 기업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경험을 바꾸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 많네요. 왜 할까요? 여기가 의문입니다. 그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테슬라나 애플처럼 디지털 시대에 맞는 팬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경험을 창조하려고 저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롤모델이냐? 사실은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는 유명합니다. 원래 정말 지독한 광기로 애플의 제품들을 만들어냈죠.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신은 20살 때 이 동양의 직관에 아주 심취했다고 하죠. 실제로 인도를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순례를 다녔고요. 거기서 이 동양 철학의 이 아름다움, 직관의 어떤 아름다움이 결국 인간을 울리는 데는 이게 필요하다는 걸 깊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귀국하고도 선불교를 믿으면서 동양 철학에 심취해 있었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미국의 비즈니스 방식 위에다가 이 동양의 신비로운 직관의 개념, 인간이 진짜로 좋아하는 건 소울이다, 이걸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했죠. 실제로 2010년 애플의 아이폰이 크게 히트하고 나서 아이패드를 내면서 이런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을 남깁니다. 우리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기술에 휴머니티와 리버럴 아츠, 인문학을 결혼시켰다. 시적인 표현이죠. 그랬더니 비로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원어로 들으면 자, 짜릿하게 다가옵니다. 기준이 뭐였을까요? 심장이 노래할 때까지. 우리는 기술보다 인문학이나 또 휴머니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 기준 생각해 봤나요? 심장이 노래할 때까지. 보편적으로 개도국에서 제품을 만들 때 선진국 걸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숫자가 되죠. 야, 내년도 신제품 기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20% 늘리시고요. 화소수 얼마 하시고요. 카메라 해상도 20% 확충하겠습니다. 됐죠? 질문. 디자인 대충 알아서 만드세요. 이거예요. 그럼 각 부서별로 다 이게 뭐의 디자인이에요? 제품의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심장이 울릴 때까지 인문학과 휴머니티를 기술에 섞으라고. 그럼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경험을 디자인해야겠구나. 좋은 경험이 어떻게 할 때까지? 심장이 울릴 때까지.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제 엔지니어니까 이 많은 테스트들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에어팟 프로, 여러분 이거 36만 원 이렇죠? 원가는 7만 원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랑 샤오미의 7만 원짜리 제품이랑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테스트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떨까요? 그럼 똑같습니다. 거의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엔지니어니까 과학 데이터를 근거로 아이고, 애플 사용자들 속는 거예요. 사실 저는 삼성빠입니다. 삼성빠 이유인 뭔지 아세요? 국뽕이라 그래요. 저는
엔지니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국산품을 애용해야겠죠. 차도 현대차 맞아요. 자, 어쨌든 제가 그 데이터를 근거로 애플 사용자한테 여러분은 속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학적 근거로 보면 그게 맞으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교수님,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애플 에어팟은요, 귀에 꼽는 순간 느낌적인 느낌이 달라요. 뭐라 그래요, 제가? 에이, 속는구나. 그런데 최근 제가 틀렸다는 거, 그것도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죠? 뇌가 다르게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얘가 너무 좋아 그러는 순간 귀에 꼽으면 뇌가 다르게 듣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들이 옳았다는 거죠. 잡스는 그걸 디자인한 거예요. 야, 하나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담긴 철학까지 느낌적인 느낌, 뇌가 다르게 만들자라고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도 유지되죠. 경험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합니다. 아니, 저 때 난리가 났었어요. 애플이 왜 반도체를 해야 돼?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돈 많이 들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왜 하죠? 우리 고객들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애플은 저 M1이라는 칩을 만들고 나서 목표한 게 뭐냐? 노트북 한 번만 충전하면 20시간 쓰게 해주자. 그럼 스타벅스에서 충전하려고 매트기처럼 안 뛰어도 되잖아. 그거 하나였대요. 그리고 실제 실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저게 전환을 이루죠. 애플은 칩을 만들어서 고객의 경험을 바꾼 거예요. 수십조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죠. 그뿐인가요? TV도 만들어. 돈이 안 들 텐데 하는 겁니다. 왜? 그 생태계에서 자기의 디바이스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시라고. 애플페이 요새 뭐 난리죠? 네. 저걸 왜 하죠? 아니, 폰 만드는 회사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들한테 더 편리한 경험을 하게 하고 싶다. 디자인뿐 아니라 제품뿐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문명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 이게 팬덤이 전부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좀 말도 안 되는 일도 합니다. 여러분, Racial Equity and Justice Initiative 들어보셨나요? 번역하면요,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한 평등과 정의 프로젝트예요. 실체가 뭐냐? 디트로이트에 1,300억을 들여서요, IT 러닝센터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유색인종의 아이들, 어려서 IT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난하니까 무료 교육을 시켜요. 왜? 나중에 어려서 IT 교육을 못 받으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그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이걸 한대요. 잘 되면요, 또 1,300억 들여서 그거 한대. 여러분, 1,300억 들여서 TV 광고하는 기업보다 이런 기업한테 느낌적인 느낌이 좀 더 땡기지 않나요? 이게 전략이에요. 휴머니티의 디자인이죠. 또 탄소 중립 2030년까지 한답니다. 자기네들이 에너지 사용하는 거를 좀 줄여가지고 가능하면 애플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는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나머지 20%는요. 녹지를 그만큼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배출한 탄소는 제로를 만들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휴머니티의 실현이죠. 애플은 이렇게 인간이 좋아하는 근본적인 경험들을 자꾸 디자인해 갑니다. 이게 글로벌 모든 기업의 스탠다드가 되고요. 이걸 최근 ESG 경영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 팬덤은 더욱 중요합니다. 공감대를 넓혀서 느낌적인 느낌을 좋게 만들면 인류가 열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럼 개인인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내 마음속에 휴머니티, 따뜻한 배려심이 자산처럼 있어야 돼요. MZ의 특징이 뭐 좀 뻔뻔하고 마음대로 하고 예의 없고 그런 거라고요? 천만에.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MZ일수록 저 공감대를 만들고 따뜻함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간단하게 왜 ESG 경영 시대가 왔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